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비교한 걸 바탕으로 이 보어 모형을 주로 쓸 건데요. 자, 이 보어 모형에 의해서 보어가 설명한 이 보어 모형에 의해서 스펙트럼이 방출되는 거를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오늘 이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어 사진 있네요. 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전기력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자, 가운데 이렇게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 주변을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이 전자가 딴 데로 날아가지 않고 이 원자핵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 원자핵 주변을 돌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근원, 힘의 근원은 뭐라고요? 그쵸. 힘의 근원은 안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이라는 거죠. 그 전기력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쿨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자, 쿨롱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이 플러스로 대전됐다라는 거는 전기적 성질을 띠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A라는 공과 B라고 하는 공을 둘 다 플러스로 대전을 시켰습니다. 둘 다 플러스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플러스와 플러스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청력. 자, 그 청력이 작용해서, 자, 이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밀려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밀려나갈 때 얼마만큼 밀려나는지, 그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힘의 크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힘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어떻게 얘네가 작용을 하냐. 이 두, 전화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대전된 전하의 양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왼쪽에 있는 애가 대전된 양을 Q1,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대전된 양을 Q2라고 한다면 그 각각 대전된 양이 있을 거예요. 많이 대전시킬 수가 있고 조금 대전시킬 수 있고, 그때의 대전된 전하량을 우리가 Q1, Q2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R, 거리를. 자, 그때 어떻게 힘이 작용하냐? 그때 작용한 힘은 요거 K예요. 요거 K, R 아닙니다. K입니다. 자, K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는 식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밝혀냈다는 거죠. 힘은 어떻게 작용한다? K R제곱분의 Q1, Q2. 참고로 K라고 하는 거는 쿨롱 상수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참고로 10의 9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만 여러분이 참고하면 됩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다 문제 주어질 거예요. 나온다면요. 자,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미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자, 이 Q1, Q2는 뭐냐? 전하량입니다. 전하의 양.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서 할까요? Q1은 A의 전하량, Q2는 B의 전하량, 그리고 R은 둘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죠. 멀어지면 약해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는 하고 가야겠죠. 자, 원자핵의 원자 번호를 이용하면은 그 전하량을 알 수 있는데요. 원자핵의 전하량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원자 번호가 Z일 때, G라고 할까요? G. 원자 번호가 G일 때, 그 원자핵의 전하량은 G2가 된다. 즉, 이 원소 주기율표 있잖아요. 여기서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헬륨은 양성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
그리고 리튬은 몇이겠어요? 3. 베릴륨은 4, 2. 붕소는 5,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하량이. 그리고 원자 핵의 전하량은 G2가 된다. 참고로 여기서 G는 원자의 번호고요. 그리고 E는 기본 전하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기본 전하량이라고 생각할게요. 기본 전하량이고 참고로 누구지? 전자는 마이너스 1, 2입니다.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똑같겠죠? 요 전하량을 갖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은 원자 번호 곱하기 전하량만큼의 전체 전하량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원자 핵은 얼마큼 갖는다고요? G2를 갖게 되는 거고요. 전자는 얼마큼 갖고 있다? 마이너스 2만큼 갖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이 둘을 곱하면은 전기력, 이 둘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은 F는 여기 K 그대로 있고 상수니까, 그리고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한대요. 그러면은 A 제곱분의 G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G2는 뭐예요? 원자 핵. 그리고 2는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자, 전자가 있고, 자,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구한다? F는 전기력은 K A제곱분의 이 거리가 A라고요. A제곱분의 G2제곱인데 여기 지금 만약에 3이잖아요. 3개잖아요. 플러스가. 그러면은 3이 되겠죠. G 대신에 3이 들어가겠죠. 대신에 언제? 이렇게 플러스가 3개일 때, 뭐 리튬 같은 경우가 있겠네요. 자, 이런 힘이 작용한다, 둘 사이에. 그리고 이 전기력 때문에 얘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뭐랑 비슷해요? 우리 지구랑 비슷하죠? 우리 지구. 자, 마찬가지죠. 우리 태양도 우리 지구에 이렇게 인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날아가지 않고 태양 주변을 돌고 있죠. 그것도 똑같죠. 우리 지구 주변에 우리 지구가 이만하다면 지구 주변의 인공위성들. 자, 인공위성도 지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인공위성도. 자,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은 왜 쭉 날아가지 않고 지구 주변에 계속 돕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형태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모습과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의 모습과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인공위성의 모습이 다 같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작용하는 힘도 같은데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중력도 작용하지만 사실 원자핵과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아요.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때 중력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력만 고려해도 충분하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한 힘은 전기력과 중력이 있지만 중력은 어떻다고요?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거의 0에 가깝다. 거의 전기력에 의해서 얘가 떠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자 내의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강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즉 끌어당긴 힘이 작용한다. 핵과 전자 사이에는 강한 인력이 작용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것은 마치 행성이 중력에 의해 태양계에 속박되어 있는 것과 원리가 비슷하고, 자, 그리고 원자핵 주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깔때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운동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이렇게 깔때기가 있어서 이 깔때기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라는 겁니다. 계속 돌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자, 그러면은 원자핵으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정지해 있는 애를
무한히 여기 원자 핵이 여기 있다면요. 원자 핵이 여기 있습니다. 핵으로부터 무한히 있는 애, 무한히 멀리 있는 전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몇이라고 정의하자? 0이라고 한다면 0이라고 한다면 멀리 높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표면으로 한번 본다면, 자, 높이 올라갈수록, 물체가 높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점점 커지죠. 높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지죠. 마찬가지로 핵으로부터 전자를 무한히 끌고 간 겁니다. 무한히.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겠죠. 자, 무한히 멀리 떨어진 상태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고, 그때를 0이라고 정의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점점 떨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0보다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는 마이너스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 에너지가 점점 작아진다.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마이너스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를, 그러면 내가 얘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를 줘야지 얘가 떨어지겠죠. 얘한테 에너지를 가해야지 얘를 떼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전자가 쭉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을 내보내겠죠. 방출하겠죠.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 롤러코스터 보면은,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보면은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크고, 그리고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면은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런 현상은 여기 원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내보내는데, 자, 우리 운동 에너지로 여기서는 표현이 되고 뭐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내보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스펙트럼. 스펙트럼 아니지. 광자 혹은 뭐 스펙트럼이라 해서 상관없네요. 빛을 내보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얘가 떨어질 때. 자, 그럼 한번 다음 넘어가 봅시다.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일단 스펙트럼이란 게 뭔지부터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화려한 간판, 뭐 반짝반짝 눈이 부셔, 그러니까 이런 간판들, 빛나는 간판들 혹시 본 적 있나요? 이런 빛나는 간판들을 아마 여러분 본 적 있을 텐데요. 자, 이런 빛나는 간판들이 다 이런 원자들의 에너지를 이용한, 원자들의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데요. 에너지 준위란 걸 이용한 빛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빛을 이용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스펙트럼이란 거는 무엇이냐? 자, 전자기파의 주파수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것도 스펙트럼이다. 자,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이 중에서 적어도 한 4-5개는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볼 건데요. 자, 우선 전자기파라는 것부터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파동,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파동. 자, 근데 전자기파라는 거는 여러분 그 핸드폰 쓰다 보면은,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나요? 요즘 핸드폰 이렇게 그리나? 자, 여러분 휴대전화를 쓰다 보면은 그런 말 듣게 될 거예요. 야, 휴대전화 너무 많이 사지 마. 그럼 뭐가 나와? 전자파가 나와. 혹은 TV도 여러분 볼 때, TV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 TV에서 뭐가 나와? 전자파가 나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혹은 언제 또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쓰냐?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은,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 잘 되나요, 전화? 갑자기 전화가 끊기죠? 이때 뭐라고요? 전파가 안 통해. 전파가 차단되었어. 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파, 전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를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입니다. 전자파란 거는 전자기파를 줄임말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자기파라고 한다.
자, 근데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얘네가 요렇게 가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또 어떻게 가냐? 어떤 애들은 주황색으로 올릴까? 어떤 애들은 요렇게 가는 애도 있어요. 즉 전자기파라고 하는 애들은 얘네들의 이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할 걸. 이 각각의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얘네 한 파동의 거리, 이 거리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거리를 보고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파장, 파의 길이라는 뜻에서. 자, 이 파동에 대해서 좀만 더 볼게요. 자,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한다. 파장. 자, 그리고 이 전파가 가는데 당연히 속도가 있겠죠. 이 전파가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속도를 우리가 전파의 속도, 전파 속도라고 하고. 자, 그리고 얘네가 또 어떤 게 있냐? 1초에 진동하는 수, 1초당 몇 번 얘가 왕복 운동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주파수 혹은 진동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파수, 진동수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 뭐라고요? 1초당 진동하는 횟수. 1초에 한 번 진동하면은 1이 되는 겁니다. 1초에 두 번 진동하면은 2가 되는 거죠. 이런 진동수.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 반대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여러분 아마 그 지구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웠었나요? 그 달이 이렇게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혹은 달이 이렇게 떠오르는 주기, 뭐 이런 말 쓰게 되는데 이 주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번 왕복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얘가 슉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같은 상태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내용에서 나온 게 주파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이 주파수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1초당 진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이 빛의 색깔이 달라져요. 참고로 이 보라색, 이쪽 파란색, 보라색 쪽은 1초에 한 10번 아니지, 10번이 아니죠. 몇 번 진동하지? 이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어쨌든 많이 진동하고, 자, 빨간색 같은 경우는 1초에 몇 번 진동 안 해요. 진동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많이 진동하고,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조금 진동하고. 자, 얘네를 쭈루루루루룩 늘려뜨려 놓은 거. 이 중간에는 어떻게 써요? 주황색은 이 사이겠죠. 사이겠죠. 그리고 파란색은 좀 더 많이 진동하지만 보라색만큼은 아니고 얘보다는 더 많이 진동하고, 이런 연속적인 값이 나오겠죠. 이런 연속적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연속적으로 분포되는 걸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의 예시 좀 더 볼까요? 스펙트럼의 예시. 자, 그래서 이 스펙트럼, 딴 거부터. 자, 대표적으로 이거는 형광등의 스펙트럼인데요. 자, 형광등에서는 우리 위에 있는, 여러분 지금 천장에 있는 이 형광등에서는 우리가 백색 빛이 나온다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백색 빛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떤 빛이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주황색 빛, 빨간색 빛 쪽과 그리고 초록색 빛, 그리고 파란색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빨초파 다 더하면은 무슨 색인지 혹시 아나요? 빨초파 다 더하면은 백색, 검은색 하면 안 되는데 하얀색은 안 보이네 또. 다 더하면은 노란색으로 하자. 백색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형광등은 이런 원리로 만들어요.
요게 여기 이 숫자 아래 숫자 보이나요? 숫자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웨이브랭스, 그러니까 파장, 아까 말했던 파장인데요. 참고로 빨간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 경우는 여기 요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약 700 나노미터. 그러니까 한 파장의 길이가 700 나노미터.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인가? 그러니까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 센치로 해볼까요?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센티미터. 미리로 해볼까요?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밀리미터. 700 없앨까요? 그럼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밀리미터. 그러면은 0.00 7이 여기 있으면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밀리미터라는 거죠. 0.0007 밀리미터의 길이를 갖고 있는 전자기파 혹은 빛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빨간색 빛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초록색 빛은 어때요? 초록색 빛은 약 600 80, 70, 60, 500 540 약 이 빛은 좀 짧죠? 얼만큼 짧아요? 약 540 나노미터 정도 되네요. 이것도 나타내면 0.00054 나노 밀리미터 요쯤 되네요. 좀 더 짧죠? 파란색 빛은 어때요? 파란색 빛은 430 정도 되네요. 파란색 빛은 약 지금 좀 오버해서 그렸는데 요 정도는 아니겠죠? 나노미터. 한 파장이 그러니까 파란색 빛은 0.00043 밀리미터쯤 되는 거죠.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배웠으니까 나뭇잎은 무슨 색이다? 나뭇잎은 여름철 나뭇잎은 을 보고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초록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할까? 540 나노미터의 전자기파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나뭇잎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자, 이 나뭇잎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빛이 합쳐진 백색광, 노란색 아니에요. 백색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빨간색은 어떻게 돼요? 빨간색은 얘가 광합성을 해버립니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파란색도 얘가 광합성 해버려요. 먹어버려요. 자, 그럼 어떤 빛만 나옵니까? 자, 초록색 빛만 반사돼서 나오게 됩니다. 초록색 빛만 반사돼서 나오는데 이게 몇 나노미터라고요? 약 540 나노미터의 빛이라고요. 이 빛만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빛만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한다? 와, 초록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얘가 흡수하는 빛은 어떤 빛이다? 빨간색과 파란색 빛만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한낮의 자연광, 말 그대로 태양에서 오는 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균일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빛이 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백열등, 우리 사람이 만든 건데 이 백열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꼬마전구 혹시 아나요? 이렇게 필라멘트 들어있는 꼬마전구. 얘네는 뜨거워져서 그 열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건데요. 이때 나오는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방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붉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형광등은 이렇게 빨초파를 적절히 섞어놓은 빛이기 때문에 어떤 빛으로 보입니까? 백색광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그 PG 램프, 관상어, 어항에 쓰는 게 이런 빛이 나오고, 이건 뭔지 정확히 선생님도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다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게임 얘기 좀 할까요? 그 게임 여러분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여러분 많이 하는 게임 있죠? LOL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하는 게임에서 보면은 뭐 여러 챔피언을 다룰 수 있다. 여러 챔피언을 다룰 수 있다. 그때 뭐라고요? 챔프 폭이 넓다. 혹은 챔피언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배운 사람 같죠? 갑자기. 자, 무슨 말이냐? 이 스펙트럼, 이 간격이 넓다는 거죠. 다양한,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게임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이 단어를. 어쨌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거 아까 했던 거고. 자, 그럼 이 스펙트럼이란 거는 언제 나오냐? 자, 언제 나오냐? 고온의 기체가 스펙트럼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차가운 기체는 스펙트럼을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뜨거운 기체는 얘네는 스펙트럼을 내보내고, 차가운 기체는 얘는 스펙트럼을 내보내지 못하고 열로 지나가는 백색광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얘네가 특정 빛만 뺏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빛은 못 나오게 되는 거죠. 빨간색은 그대로 나오고 초록색도 그대로 나오는데 파란 빛은 들어가서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걔네만 뺏긴 거죠. 이렇게 그 부분만 뺏기게 된 거죠. 반대로 이 기체들의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되냐? 이 기체들의 온도를 높여주면은 이 부분만 빛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 이 세 부분만. 이 정도의 스펙트럼만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원자의 종류랑 방출 혹은 흡수하는 스펙트럼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 플랑크 이론에 따르면은, 자, 이 스펙트럼, 즉 빛을 하나의 알갱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을 하나의 알갱이로 봤을 때 이 알갱이, 즉 빛이 갖는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에너지는 HF, HF라고 합시다. HF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뭐에 비례한다? 이 F, 진동수에 비례한다. 자, 아까 진동수 기억나나요? 진동수가 뭐라고 했죠? 1초당 진동하는 횟수라고 했는데, 즉 많이 진동하면 많이 진동할수록 더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진동하는 애가 누구예요? 더 많이 진동하는 애가 보라색이 더 많이 진동을 하는 거죠. 빨간색이 덜 진동하고. 자, 여기 전자기파 스펙트럼 자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라디오파에 속할수록 진동하는 횟수가 어때요? 진동하는 횟수가 적어요. 참고로 이게 길면 길수록 파장이 길면 길수록 진동하는 횟수가 작습니다. 그대로 봐도 됩니다. 진동 많이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얘네는 진동하는 횟수가 작고, 진동하는 횟수가 작다는 말은 에너지가 어떻다? 작다. 그러니까 라디오 여러분 켜놓고 그 라디오 옆에 가까이 된다고 해서, 혹은 라디오파가 이 공기 중으로 다닌다고 해서 그 라디오파가 우리 사람 인체에 영향을 미치냐? 거의 미비하다는 거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하는 횟수가 굉장히 커집니다. 진동하는 횟수가 커진다는 말은, 즉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니까? 에너지는 HF로 나타나니까, 진동수에 비례하는 걸로 나타나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마선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죠. 방사선. 이 모양 딱 봐도 이거는 우리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위험한 거다 생각을 하죠. 이 방사선을 쬐이면은 우리 피부에 있는 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DNA도 파괴되고 세포도 죽어버립니다. 자, 이 X선도 에너지가 세죠. 에너지가 세다 보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투과해버립니다. 그냥 꿰뚫고 가요. 근데 뼈는 꿰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뼈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에너지가 굉장히 큰 축에 속합니다. 자, 자외선, 적외선 어떤 게 에너지가 크죠? 자외선이 에너지가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외선을 쪼이면은 우리 피부에 있는 세포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다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외선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작습니다.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닿으면은 그냥 얘네가 우리 열 에너지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적외선은 따뜻하다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가시광선은 말 그대로 가능하다. 뭐가? 보는 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게 가능한 광선,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의 빛들이 가시광선이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그 손 이렇게 화장실에서 닦고 요즘 그거 많이 할 텐데 그 손 소독할 때 보라색 빛 이렇게 막 손 넣었다 뺐다 할 때 빛이 막 나잖아요. 참고로 그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빛은 자외선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겠죠. 이 보라색이나 파란색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강한 에너지로 우리 피부에 있는 세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외선을 쏘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바이러스의 길이 정도 됩니다. 파장이. 그러니까 이 파장으로 때리면은 바이러스가 부셔지게 되는 거죠. 단백질이 깨지게 되는 거고, 자외선의 영역에서. 그리고 물 분자를 진동시키는 거는 뭐예요? 마이크로파로 물 분자를 헷갈리네. 전자레인지가 요거 맞나? 물 분자는 사이즈, 크기가 이 정도란 거구나. 물 분자의 크기의 파장 정도로 쏘는 게 X선이다 라는 거고요.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운동장만 하네요. 그러니까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우리 건물을 이렇게 뛰어넘죠.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파는 멀리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건물에 막히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려면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다룬다는 거죠. 이 원자의 구조와 스펙트럼에 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펙트럼 뭔지 알겠나요? 교과서 한번 찾아보고요.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좋은 거 많으니까 한번 스펙트럼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관련된 과학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교과서도 꼭 읽어보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